네, 7월 31일 월요일 장중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증시가 많이 힘이 없죠. 좀 반등이 나와주나 했던데 아직까지는 지금 좀 흐름이 크게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일단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보면서 한번 우리나라 시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 0.15% 상승을 했습니다. 2830.31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이와 반대로 나스닥과 S&P는 조금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12% 하락한 6374.68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S&P는 0.13% 하락한 2472.10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엑소모빌 같이 이제 굵직굵직한 이런 기업들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제 아무리 좀 많은 실적이 이제 부진했다고 이제 결과가 나오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아무래도 분위기가 좀 장 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도 보겠습니다. 네, WTI 선물 차트를 한번 보시죠. 유가 같은 경우에는 오펙이 이제 감산을 하겠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감산을 하겠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그러한 이제 공급가행 해소 기대감에 지금 1.37%나 상승을 했어요. 이 이봉입니다. 30 상승한 지금 배럴당 49.71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순식간에 이렇게 상승을 하죠. 그때 분명 제가 요때 한번 계속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될까 저도 관심이 컸는데 이 직전 고점들을 큰 양봉으로 이렇게 뚫어주면서 그 상승을 더 예전 상승했던 것보다 더 크게 이어주고 가고 있죠. 아무래도 유가 지금 영향이 지금 상승을 계속 이어가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우리나라에도 이제 관련해서 보면 뭐 정유주나 이쪽도 석유화학주 이쪽도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에 아마 영향을 지금 계속 줄 것 같습니다. 금시세도 한번 보겠습니다. 금시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북한에 이제 미사일 발사 소식이 있었죠. 미국장 당시는 이제 영향이 아무래도 조금 있었겠죠. 그 관련해서 이제 달러는 좀 약세를 보였고요. 금값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양봉을 뽑아내주면서 상승을 했는데 0.66% 상승한 1268.4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금값도 굉장히 조정도 크게 없이 잘 올라가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달러 값은 쉽게 얘기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계속 큰 반등 없이. 유가나 지금 금값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달러가 많이 약한 모습이죠. 이제 93.3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25% 하락한 2394.95포인트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21선이 이제 완전히 금요일날 깨진 상태에서 오늘 다소나마 단봉이 나오고 있는데요. 빨간색이 이제 코스피 이제 흐름입니다. 잠시 이제 오전에 오르는가 했더니 이내 시가 근처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별로는요, 코스피 같은 경우 현재 기관, 특히 또 금융투자가 또 계속 매수를 하고 있죠. 기관은 지금 총계로 해서는 3,500억 가량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역시 팔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200억대 지금 매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오전부터 외국인은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매도세가 보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0.9% 하락한 647.08포인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똑같이 기술적으로 위험한 60일선이 깨져버렸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침부터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했고요. 현재 수급적으로는 기관, 외국인 모두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금요일에 비해서는 매도세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때 금요일이 제가 대략 2천억 가량 엄청나게 매도를 했죠. 거의 뭐 코스피도 아니고 2천억 가량 거의 패대기를 쳤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소 그나마 매도세가 주춤한 모습이고요. 그게 이제 일본 캔들상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업종부터 보죠. 코스피 업종별로 보면은 지금 철강, 금속 업종이 좀 강하네요. 철강 같은 뭐 시멘트 업종 좀 올라오고 있고요. 쌍용양해나 뭐 한일 시멘트 이게 다소 약간 보합 이상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철강 쪽은 좀 강하죠. 철강 같은 게 지수에 비해서 상당히 강한데요. 포스코도 강하고요. 1.6%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또 풍산이 또 2% 이상 상승해주고 있고, 동국제강, 그리고 세아베스틸은 6% 이상 올랐네요. 그래서 오늘 좀 철강주가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기관에서 철강 쪽을 많이 매수를 하고 있죠.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는 우리 또 대형주도 다 몰려 있잖아요. 거진 보면 다 이런 모습입니다. 61선 근처에 걸려 있는데요. 현재 삼성전자가 지금 0.13% 상승을 다소하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도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요. 전기전자 업종 역시 외국인들은 지금 다소 매도를 하고 있으나 기관들이 이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죠. 통신업종도 뭐 괜찮습니다. 뭐 맥종마가 없지만요. SK나 이플러스가 좀 상승을 해주고 있네요. 증권업종도 그나마 60일선에서 반등이 조금 더 큰 종목 잘 나왔다는 것일 뿐이지 수급은 크게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코스닥 쪽을 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하고 있는 업종이 많이 없네요. 지금 종이 제약 제지 출판 드림 시큐리티 때문에 출판 매체 이쪽 업종 드림 시큐리티 이제 카카오뱅크 때문에 이제 조금 상승을 오늘 25%는 해서 이제 업종별로 좀 상승을 했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크게 상승하고 있는 업종이 특징적인 업종이 많이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특징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종별로는 지금 방위사업주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미사일 발사 역량이 있었겠죠. 빅텍도 4% 넘게 올랐고요. 스페코도 오늘 지금 좀 떨어졌네요. 그리고 퍼스텍도 그렇고요. i3 시스템이 조금 급등을 더 했죠. 그리고 화장품주는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2%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클리오는 보합권이고 코스맥스도 좀 하락을 했죠. 반등을 해주나 싶더니 다시 21선 근처에서 하락을 오늘 5%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엔터주도 썩 좋지가 않습니다. SN 같은 경우에 지금 2%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SN 같은 경우에는 한번 다시 매수 자리가 나올 것 같네요. 그리고 YG엔터 같은 경우에 3% 넘게 하락을 하면서 지금 현재 201선 근처에서 이제 이렇게 지지가 되는데 만약에 지금 YG 같은 경우에는 만약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이때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조심해야 될 지금 가격대가 온 것 같습니다. 이게 이탈을 한다면 적어도 더 한 10% 이상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오늘 롯데쇼핑이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좀 좋지 않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9% 넘게 이렇게 급락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참 우량주 대형주 이렇게 가지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급등을 하면 참 황당하죠. 근데 이거 갭으로 빠져서 정말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다행히 120일 근처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으나
지금 현재 기관이 지금 엄청나게 43억가량 매도를 던지고 있고, 지금 오후 들어서 또 매도세가 더 강해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롯데쇼핑 가지신 분들은 좀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그래도 반등이 나오죠. 200일선 최후에 어떻게 보면 보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쪽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그 이면에는 지금 기관 투신권에서 이렇게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오늘은 2.6%에 대한 지금 상승을 반등이 나왔는데, 아직은 뭐 이렇다고 해서 이게 이런 크게 하락한 부분들을 얼마나 반등이 올지 일단 지켜는 봐야 되겠으나, 일단 32,000원을 넘는 게 제일 우선이겠죠. 32,000원을 넘으면 다시 한번 돌아설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지금 외국인 기관들이 꾸준히 매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롯데 하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에 좀 아무래도 좀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 예상이 돼서 오늘 지금 3% 넘게, 이건 이제 갭으로 상승을 해서 그렇게 크게 수익 날 자리는 없었고요. 한국화재가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이 되게 잘 나왔죠. 이제 전년 대비 거의 5배나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도 갭으로 상승을 해버렸네요. 잘 가는 종목. 근데 이미 다 그 전부터 계속 상승을 했죠. 금리 인상 이슈도 있고, 보험 종목은 거기다가 당연히 그래서 실적도 당연히 잘 나올 것이 됐을 것 같고요. 상한가 나온 종목이 있죠. 에이프로젠하고 에이프로젠 HNG, 이렇게 일본에서 그 바이오시밀러 관련 의약품 그 목록 품목 허가를 받았다고 하는 소식에 이렇게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HNG도 그렇고 에이프로젠은 지금 상한가까지는 못 가고 여기서 찍고 떨어졌네요. 찍고 떨어지다가 지금 현재 21% 급등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보령제약 같은 경우에는 참 아쉽게 되었죠. 이게 분명 45,000원대는 한번 여기서 반등을 한번 기대도 해볼 수 있었으나 실적이 안 좋답니다. 2분기 실적이 안 좋다 전망에 9% 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종근당도 썩 좋은 모습은 아니죠. 특히나 실적이 당연히 안 좋다는 이제 발표는 나왔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지금 고점이 좀 낮아지고 있고, 저점도 낮아지고 있으면서 이게 아마 지금 지난주에 이쪽 11만 한 2천원대가 이쪽에서 다시 한번 여기서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21선 맞고 떨어졌죠. 그러면은 잘못하다가 여기까지도 또 떨어질 수 있겠죠. 11만원 초까지는. 그래서 좀 종분당 가지신 분을 조금 조심하고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누구나 지금 많이 보셨겠지만, 카카오뱅크 관련해가지고 기대감이 지금 이 신고가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7.66% 크게 급등을 했죠. 지금 보니까 외국인들도 한 30억가량, 기관도 40억가량 순매수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풍선 같은 경우에도 참 말도 많고 탈이 많았죠. 근데 이렇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때가 이제 6개월 입찰 자격 관련해가지고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발표에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끌어올렸죠. 다시 갭으로 하락을 해서 변동성이 컸지만 참 가지신 분들은 참 혼란스러우셨을 겁니다. 다행히도. 근데 수급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계속 기관과 외국인들이 잘 사고 있고요. 그리고 풍산 같은 경우에는 구리값에 많이 영농을 합니다. 지금 현재 구리값 같은 경우에도 계속 지금 국제적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승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풍산이 그러한 6개월 악재는 있지만은 이런 구리값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지금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어가겠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풍산이 현재 2% 넘게 상승한 49,450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증권사 추천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규 추천주는 이제 삼성증권에서 나왔네요. KCC입니다. KCC 같은 경우는 건자재 전문 기업이죠.
이쪽 관련해서 앞으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기대감에 이렇게 삼성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꾸준히 들어오고 있죠. 들어오고 있고, 기관들이 대신 이렇게 팔면서 이때 하락을 했다가 다시 이제 매수세가 떠나고 매수가 들어오니까 다시 또 올라오죠. KCC는 좀 대형주니까 안정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져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뭐 현대그린푸드가 좀 현대 쪽 차트가 좀 비슷비슷하네요. 현대그린푸드도 신규 추천으로 왔는데요. 현대그린푸드 이제 급식 관련 이제 전문 그런 식자재 유통 기업이죠. 이쪽 신규점 출점 효과도 있고요. 자회사가 에버다임이라는 곳이 있는데 건설 경기 국내 좀 호황에 따라서 호실 쪽이 지속될 것이라 이런 전망에 추천 리포트가 나왔고요. 현재로는 이제 지금 보합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계속 기관 매수세 꾸준히 들어와 주고 있지만 참 그러면서 좀 심심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뭐 흐름은 괜찮은 것 같고요. 단지 이제 18,600원대를 돌파를 해준다면 오히려 다시 한번 크게 상승을 볼 수 있겠죠. 아직 뭐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봤을 때 주봉을 보는 게 더 낫겠네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미 이제 5월달에 상승을 시작하고 다시 지금 올라가기 위한 아직까지 갈 길이 멀죠. 어떻게 보면 현대그린푸드는. 다음은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 뭐 너무 잘 하시니까요. 이제 뭐 조금씩 각 증권사별로 나오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비슷비슷한 감도 있는데 이쪽 관련해서 뭐 매출이 결국 좋아질 것이다. 향후도 긍정적으로 예상된다는 그런 전망에 추천이 나온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LG생활건강입니다.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IT나 이쪽을 추천을 사실 증권사 쪽에서 내기는 조금 힘들죠. 많이 올랐으니까요. 뭐 그래도 좋으면 물론 올리겠지만은 대체로 오늘도 봐도 거의 내수 관련 국내 이쪽에 좀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뭐 말씀드리지만은 뭐 IT나 이런 게 실적이 OLED나 이쪽이 실적이 뭐 안 나온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만큼 이제 좋다 실적 전망치가 어느 정도 또 반영이 차트나 이 주가가 미리 선반영하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뭐 명목상승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기관이나 이쪽은 차익 실현을 할 욕구가 굉장히 클 겁니다. 개인들은 말할 거 없고요. 그래서 지금 신규로 그렇게 많이 오는 종목들을 접근하시는 거는 좀 상관을 해주세요. 뭐 하더라도 좀 비중을 좀 줄이시고요. 물론 안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기차 테마 이런 거 다 살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밑에서 올라오는 내수주 비중을 지금은 조금 늘리시면서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요, 방어적으로 대응을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8월 달에 이제 그런 이제 흐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한 1, 2, 3일 다 이번 주까지 지켜보면 어느 정도 흐름이 나오겠죠. 봐야 되겠지만은 아무래도 좀 기술주가 미국에서도 좀 조정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마찬가지죠.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내수주 위주나 아니면은 좀 덜 오른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좀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장이죠, 정말. 네, 힘든 장이지만은 그래서 지금 방송을 마치려고 하면서 이제 현황을 혹시나 보고 있는데 다행히 지금 코스닥이 그나마 다시 또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코스피는 그대로인데 그래서 조금씩 좀 회복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 나온 김에 업종 차트 한번 다시 볼까요? 코스닥 이렇게 지금 650은 이탈은 했지만 그래도 다소나마 지금 낙폭을 좀 줄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번 좀 오늘 내일 좀 힘들지 몰라도 일단은 한번 낙폭이 좀 과대한 종목들은 뭐 어쩔 수 없더라도 견조하게 뭐 몇 프로 1, 2% 내서 하락을 했거나 뭐 그것 때문에 손절을 했거나
관심을 안 둔 경우가 있다면은 다시 한번 뜯어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오후장에 이렇게 매수가 조금씩 돌아가며 들어온다는 것은 충분히 내일이나 모레도 한 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웬만하면 길게 포지션을 가지시는 것보다 짧게 나눠서 가지시면서 차익 실현을 해가면서 일단 흐름을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무작정 가지시고 매수하시고 길게 그냥 보신다고 해서 갖고 가시면 안 됩니다. 이번 장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다가 한번 좀 매도 하실 때 정신을 좀 바짝 차리시고 이렇게 대응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남은 장도 대응 잘 하시고요.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